다시 말씀드리지만 방광 종양이 전부 다 방광암은 아니다. 이거를 꼭 알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기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방광 종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에 이제 건강검진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과거에 그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이 되지 않을 때는 상당히 이제 고가의 검사였는데, 몇 년 전부터 거의 대부분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급여화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방광도 상당히 이제 초음파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초음파로 볼 때 방광 안에 혹이 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방광 종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또 종양이라고 하면 대부분 일반 분들께서는 이제 방광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모든 종양은 다 암은 아닙니다. 종양 중에는 양성 종양도 있고 악성 종양이 암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방광 종양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방광 종양도 암이 있기도 하지만 암이 아닌 양성 종양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방광암을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관적인 혈뇨,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을 봤는데 완전히 소변에 빨갛게 피가 나온다, 게다가 통증이 전혀 없다, 그래서 무통성 유관적 혈뇨가 있으면 상당히 확률이 높게 방광암이 진단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유관적인 혈뇨가 있어서 오셔가지고 방광 종양이 발견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검진을 통해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방광에 혹이 있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광 종양이 전부 다 방광암은 아니다. 이거를 꼭 알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방광에 혹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죠. 그런데 이 방광 종양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방광 내시경입니다. 방광 내시경을 실제 들어가서 보면 방광 안에 있는 혹 모양, 크기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위암이 굉장히 많아서 과거부터 이제 위내시경을 많이 하시잖아요. 위내시경으로 해보면 정확하게 조기 진단, 위암을 조기 진단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방광 종양이 의심이 되면 방광 내시경을 해서 그 종양을 직접 눈으로 보고 크기나 모양, 형태를 보고 이게 암일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은 양성 종양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눈으로 보고 애매하면 우리가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할 때도 바로 조직 검사하는 것처럼 방광 내시경을 하면서도 바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암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광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분들은 거의 불편감이 없으세요, 하실 때.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요도가 길고 굴곡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음파에서 확실하게 종양 의심되는 게 발견이 됐다, 남자분인 경우에는 사전에 내시경 검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음 단계는 뭐냐? 그거를 제거를 해서 조직 검사를 바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그거는 마취를 하고 들어갑니다. 마취를 하고 들어가서 보통 뭐 척추 마취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척추 마취를 하고 들어가서 보이는 종양을 제거를 직접 하고 그거를 이제 제거한 조직을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암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직 검사 결과가 이거는 암이 아니다, 양성 종양이다, 그럼 그걸로 바로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즉 한 번으로 해서 진단과 치료까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굳이 사전에 내시경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바로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크기가 조금 큰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워낙 내시경 장비가 발달이 돼서 대부분의 방광 종양은 한 번의 방광 종양 절제술로 대부분 방광 내에 있는 종양은 제거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암이다, 그러면은 이 암이라고 하는 게 특성이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광벽 쪽으로 파고들었다, 방광벽 바깥쪽까지 퍼져나갔다. 그럴 때는 경료도 방광 종양 절제술로 완전한 절제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2차로 방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든가 아니면 뭐 항암 치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2차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방광 종양의 1차적인 진단과 치료 방법은 경료도 방광 절제술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성 종양은 그걸로 진단과 치료가 그냥 한꺼번에 끝나는 거고, 혹시 이제 방광암이 나왔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방광암 중에서도요,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 내부에서 살짝 방광 안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방광벽을 깊숙이 침투하지 않은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암이라 하더라도 경료도 방광 종양 절제술로 대부분의 암이 제거가 되고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혹시라도 다발성이거나 아주 살짝 침윤을 했다 하는 경우라 하면 방광 내에 약물 주입하는 치료가 또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결핵 예방주사 맞는 BCG 이런 거를 방광에다가 약을 넣어주면 조금 남아있는 방광암도 없어질 수가 있고요. 이제 재발률을 확실히 떨어뜨려주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게 침륜성 방광암이다. 그런 경우에만 한해서 2차 방광 절제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연이라도 초음파에서 방광 종양이 발견이 됐다.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무통성 유관 혈뇨가 생겨서 방광 종양이 의심이 된다라고 진단을 받으시더라도 무조건 겁부터 내진 마시고 1차적인 진단과 치료법인 경료도 방광 절제술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과정을 하시면 됩니다. 침윤성 방광암이 특성이 상당히 재발률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윤성 방광암은 재발 또는 이제 침투력이 좋아서 강해서 방광 바깥으로 퍼지면서 진행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그 술후 사후 관리를 해가지고 재발 여부를 꼼꼼하게 본다든가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방광 종양에 의심이 된다 무조건 겁부터 내지 마시고 그 정도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